상담자 소송에서요. 제가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님,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불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은 300만 원 수준에서 끝나고요. 어떤 사건에서는 2천만 원 내지는 3천만 원까지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판사님, 법원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판사님이 실제로 보는 위자료 산정 기준 7가지, 위자료가 올라가는 증거가 뭔지, 반대로 위자료를 깎아먹는 실수가 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사건은 어디가 약하고 어디를 보강해야 하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도했잖아요. 그럼 위자료는 크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위자료는 단순히 외도했다, 안 했다로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걸 봅니다.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오래 갔는지, 발각 후 태도가 피해자의 상처를 더 키웠는지, 가정이 실제로 깨졌는지, 여기선 별거 또는 이혼이겠죠. 그리고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는지,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 정신과 진단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요, 증거가 빈약하면 감정은 큰데 결과가 작을 수도 있고, 반대로 증거가 정리되어 있으면 감정은 작은데 위자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판사가 보는 7가지 기준은 랜덤이 아니고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판사님들이 실제로 고려하는 7가지 기준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결혼 기간이 길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맞는 가정이 침해됐으면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 1, 2년과 결혼 2, 30년은 가정이 무너진 무게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충격이 더 크다고 보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결혼 기간은 사실관계로만 정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함께 거주한 기간, 가족 형성의 흐름, 이런 건 서류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거든요. 두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가 깊고 오래 갈수록 위자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카톡 몇 줄 말고는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동영상도 없어요. 제가 뭘 더 가져와야 하죠? 라고요. 그런데 관계의 깊이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대체로 이런 것들이 보이면 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실제 만남이 반복되었을 것, 여행을 갔을 것, 숙박을 했을 것, 특정한 거주지에서 동거를 했을 것,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을 것, 직접 증거가 아니어도 흐름과 패턴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카톡 며칠보다 만남의 빈도, 기간, 장소, 패턴이 드러나는 자료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든다면 매주 특정 요일이나 특정 장소에서 만나는 것, 출장과 여행이 겹치는 것, 숙박 결제, 이동 기록이 있는 것들, 이런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강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위자료는 원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잠을 못 자요. 숨이 막혀요. 자꾸 오줌이 매려워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종종 이렇게 봅니다.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있습니까? 정신적 고통은 기록이 있으면 강해진다. 이건 냉정하지만 실무 내용입니다. 말만으로는 판사님을 설득하는데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게 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진료 기록, 처방전, 여기에 불면, 불안, 우울증이 기재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상담 기록들, 이런 자료가 있으면 내가 힘들었다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준,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발각 이후의 상간자의 태도입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나를 조롱하거나
냉담한 통보를 보낸다거나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나에 대해서 모욕적 표현을 한다거나 나를 자극하는 연락을 계속한다거나 이런 걸 하면 법원은 상처를 키운 행동으로 보고 위자료를 올리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면 왜 위험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원고 입장에서는 피해자이겠죠? 상간자가 한 말이 모욕적이고 자극적일수록 그 자체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피고는 상간자입니다. 상간자한테 못된 말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불필요한 연락, 감정 섞인 문장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상간자와 감정 싸움을 하면 대화가 길어지고 표현이 거칠어지고 결국 법원에 제출되는 순간 피해자인 내가 가해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연락을 줄이고 표현을 조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 기준은 혼인관계 파탄입니다. 별거 했나요? 이혼했나요? 이혼소송까지 갔나요? 이게 실제로 있으면 피해 결과가 더 크다고 법원은 보기 때문에 위자료가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저는 이혼까지 못했어요.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버텼어요. 그럼 불리한가요? 이혼을 안 했어도 유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혼을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별거를 했으면 별거 자료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별거를 안 했더라도 그 이후 관계가 망가진 파탄난 정황이 있으면 그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따로 잔다거나 상담이나 중재 시도를 하였다거나 관계 회복이 어려운 가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사실관계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번째 기준은 미성년 자녀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원고가 가정을 지키려 버티는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고통이 재판부에 고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까지 못했지만 참고 버틴 이 시간이 정신적 고통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관련된 내용은 사실만 정리하면 됩니다. 이 부분 과정할 필요도 없고요. 자녀의 연령이라든지 양육비 부담이라든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쓰기보다는 간단히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7번째 마지막 기준입니다. 상간자가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주도했거나 만남을 끌고 갔다면 법원에서는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상대가 주도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요. 그런데 누가 주도하였는지는 정황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주도성은 보통 이런 정황으로 봅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누가 성관계를 요청했는지, 누가 이 관계를, 부정관계를 유지하자고 했는지, 만남 장소와 시간을 누가 결정했는지, 즉, 한 방의 증거보다 대화 흐름과 반복적인 패턴이 실무적으로 유효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기간이 길고 만남이 반복된 정황이 있고 부정행위가 발각됐는데 상간자가 원고에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혼할 수 있어? 같은 식으로 자극을 했다면 그리고 원고가 불면, 불안으로 진료 기록이 있었다면 법원이 피해가 크다고 보기가 쉽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7가지 기준 중에 동시에 여러 가지가 해당된다면 위자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반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즉 외도는 확실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카톡 일부만 있고 만남의 빈도, 기간이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고가 화가 나서 상간자에게 과격한 문자를 보내는 경우, 대화가 감정 싸움으로 길어진 경우, 이런 사건은 원고 마음은 너무 힘든데 법원에 제출할
증거로 보여줄 게 부족해서 결과가 기대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오히려 불필요한 변수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관자 소송은 감정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거 싸움입니다. 억울하다는 말 100마디보다 법원을 움직일 수 있는, 판사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료가 결과를 만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